발생은 뭡니까?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 관계없이 재무 상태에 변동이 있으면 재무 요소의 변동으로 기록하는 걸 발생 기준이라고 한다고요. 말이 어렵죠? 뭐라고?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권리나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걸 발생 기준이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 관계없이 권리나 의무가 생겼을 때 장부에 기록하는 걸 발생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발생 기준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현금의 유입 유출이 없어도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현금의 유입 유출이 있어서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지구 저랑 얘기를 좀 해보죠. 본격적인 발생 기준에 대한 사례를 보기 전에 그 사례에 들어가는 계정명들을 저랑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례에 들어가는 계정명들을 좀 볼 건데 제가 결혼했거든요. 뭐 다 결혼했거든요. 그 결혼할 때 주로 결혼할 때 꼭 메인으로 세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집 말고 집은 당연하고 집은 뭐 해야 될 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거고 집도 구해야 되는 거고 결혼 준비 1순위가 집이지만 그거 빼고요. 꼭 해야 되는 3종이 있어요. 몰라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 준비의 메인이죠. 스드메, 그쵸? 꼭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럼 결혼 준비할 때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결혼 준비를 하는데 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웨딩 플래너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영화 옛날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웨딩 플래너가 있었거든요. 그럼 막 이게 뭐 결혼식장 노래도 불러주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웨딩 플래너를 만나러 갔더니 웨딩 플래너 분들이 뭐 하냐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예약해 준다고요. 우리 일반인 개인이 가면 스튜디오가 어디 있고 드레스 어디서 빌리고 메이크업 어디서 하는지 모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예약하는 게 훨씬 싸고 훨씬 효율적이고 좀 서비스도 좋아요. 그럼 다만 좀 인맥이 넓은 그 웨딩 플래너를 만나야겠죠. 다 수업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웨딩 플래너를 만나러 갔다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 막 예약했어요. 그분이 예약해 주신다고 해서. 근데 이분들은 돈이 꽂혀야 움직일까, 돈이 꽂혀야 예약을 해줄까, 돈이 안 꽂혀도 그냥 우리와의 의리로 예약해 줄까요? 돈이 꽂혀야 그때부터 플래너가 예약을 잡아준다고요. 드레스 고르러 갈 때도 같이 가서 이모 몇 벌 더 보여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저희 부부가 있으면 확실히 젊으셔서 그런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 하게 돼요. 웨딩 플래너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어떻게 하냐면 돈을 보낸다고. 제가 결혼할 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해서 아마 350만 원 보냈던 걸로 기억이 나요. 350만 원 보냈다고요? 그럼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350만 원 보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겠어? 차변 대변. 일단 현금이 나갔죠. 그럼 350만 원 나간 걸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스드메로. 그다음 뭐 해줘야 돼? 나는 이제 스드메를 제공받을 권리가 생겼죠. 스드메라는 비용을 스드메라는 걸 제공받기 위해서 미리 돈을 냈다고요. 미리 냈다고. 선지급.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럼 선급 비용은 뭐예요? 미리 지급한 비용이라고요. 미리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해줄 권리가 생겼어요? 스드메를 제공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선급 비용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겠습니까? 자산이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발생과 이연 중에서 뭐가? 이 선급 비용은 발생과 이연 중에서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연이겠죠. 돈이 나갔고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이라고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우리 앞에서 계정 설명할 때 안 배웠으니까 지금 좀 들어야겠죠? 미리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생겼다고요. 어렵지 않죠? 좋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선급금, 선급비용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선급비용 볼 거고요. 선급비용은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낸 걸 선급비용. 재화를 제공받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낸 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급금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무슨 금이 붙으면 재화와 관련된 거고 무슨 비용하면 용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미리 내고 여러분도 지금 돈을 미리 내고 강의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회계처 어떻게 써야 돼? 수강료 낸 것만큼 돈 나가고 미리 돈을 내고 강의라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잘 사는 사람 잘 사나 봐요. 제가 사실 제 차가 요즘 같은 시기에 렉서스인데 BMW를 원래 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사기로 한 날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새 차 타고 가서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우선순위는 무조건 빨리 나오는 거였다고. 빨리 나오는 거. 제가 그래서 BMW 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원하는 모델이 2달 걸린다는 거야. 안 돼! 다음 주에 골프 치러 가는데. 근데 렉서스 내가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바로 온대요. 골프 치러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내고 예약을 걸었어요. 그럼 나는 차를 받기로 했지. 돈을 미리 냈잖아. 그럼 계정 뭐겠어요? 미리 냈는데 차라는 재화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계정명 뭐? 선급금. 따라오시겠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선급 비용 잡아놨다고요. 그럼 플래너 입장에서 돈을 받았죠. 현금 350만원 받았다고요. 그럼 이쪽은 뭐 해줘? 이제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수익은 잡을 수가 없어. 왠 줄 알아요? 지금 수익을 못 잡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돈만 받았다고. 이제 돈 받고 이제 예약해주면서 뭔가 해줄 거야. 그럼 미리 받은 수익이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래서 요 350만 원을 뭐로 기직하냐면 선수 수익으로 기억합니다.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이야. 이제 미리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줘야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선수 수익은 웨딩 플래너 입장에서 미리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해줘야 돼? 용역을 제공해줘야 된다고요. 용역을 제공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산부채 잡은 수익 비용 중에서 뭐겠어요? 그렇죠. 부채죠. 잘했어요. 부채. 아 근데 이거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 참 잘생겼네요. 이런 얘기하면 다 쳐다보지. 되게 부담스럽지. 그래서 그래요. 이 회계사 세무사도 이런 말 그렇지만 그 잘생기면 좀 좋아요. 저 옛날에 저 거래처 다닐 때 제 회계법인 있을 때 제 밑에 후임이 로이킴 닮았어요. 걔 데리고 나가잖아? 그럼 항상 밥 먹을 때 이런 얘기도 와 여기 법인은 얼굴 보고 사람 뽑나 봐요 막 그런다고요.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럼 그 친구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감사합니다 이런다고요. 돌아오서 긴 얘기했네. 선수 수익 이거 왜 부채야? 부채도 의무라고 그랬죠. 내가 이제 웨딩 플래너 입장에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부채라고요. 꼭 돈을 줘야만 부채가 아니야. 내가 뭘 해줘야 될 의무가 생겨도 부채라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이거 발생과 이혼 중에 뭡니까? 발생 기준 중에서 발생과 이혼 중에 뭐에 해당해요? 이 계정은 이혼에 해당하겠죠. 돈을 받고 현금의 유입은 있었는데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혼이라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돈을 받고 아까 얘기했던 렉서스처럼 윤도현한테 돈을 받고 다음 주까지 차를 줘야 된대.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현금 이쪽에 뭐? 선수금이요. 아시겠죠? 용역을 제공해줘야 되면 선수 수익, 재화를 제공해줘야 되면 선수금. 따라오시겠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급비용이라는 계정이랑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을 배웠어요. 그냥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어렵지 않잖아. 돈을 미리 주고 돈 받을 권리가 뭔가를 받을 권리가 생긴 거, 돈을 미리 받고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 따라오시겠죠? 오케이. 발생 기준이 아니라 현금 기준이었으면 이때 그냥 다 바로 비용 잡고 이때 바로 수익 잡는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하는데 저는 저기 미사리에 있는 봉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촬영했어요. 웨딩 촬영. 봉 스튜디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잘 안 하는데 이 사진 이 스튜디오 이런데 웨딩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웨딩 사진 찍어주는 거 자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웨딩 사진. 웨딩 사진 이거 화랑이었을까요? 코로나 전까지 화랑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요즘 결혼 많이 안 하잖아요. 장사 잘 됐을까요? 장사 안 됐을까요? 웨딩 사진 이거. 장사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겁나 잘 됐어요. 왜냐면 중국 분들이 오셔갖고 결혼할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한국에서 워낙 이 웨딩 사진 이런 게 잘 찍어주니까 옷 다 빌려가지고 와서 진짜 웨딩 사진처럼 이쁘게 찍고 간다고요. 사귀는 사람도. 그런 코스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웨딩 플래너 중에서 중국 애들만 해주는 사람도 많아. 오면 와서 한국 도착하면 하루 쉬고 저기 스튜디오 가서 아니 그 미용원 가서 이쁘게 꾸며주고 드레스 입혀갖고 가서 사진 찍는다고요. 저도 사진 찍을 때 중국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뭐 그래요. 이건 괜히 얘기했나? 그렇다고요. 또 이게 전 충격을 받은 게 그 웨딩 사진 찍으면 나 결혼할 때 사람들 웨딩 사진 찍으면 뭔가 겁나 여유 있는 포즈와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뭐 여유롭게 뭐 이렇게 하고 찍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공장이에요. 공장. 사진관 가면 사진 찍는 스팟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수많은 커플들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사진은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되게 다급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저는 봉 스튜디오라는 데서 찍었는데 여기 스튜디오가 야외 스튜디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야외 스튜디오에서 찍고 싶다고 해서 야외에서 찍었는데 제가 나중에 결혼할 분들을 위해서 추원을 드리면 절대로 야외 스튜디오 가면 안 돼요.
더워 뒤져요. 그죠? 또 풀정장 입고 스튜디오 입고 사진 막 이거 덕지덕지 발라놨는데 9월에 해도 엄청 덥더라고요. 돌아와서 그럼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프로레너가 스튜디오에 윤돈이 부부 사진 예약해 준다고요. 그리고 정해진 날에 가서 우리 부부가 사진을 찍어요. 만약에 350만 원 중에서 요 스튜디오에 해당하는 비용이 15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면 돼? 사진 찍는 순간 사진만큼은 스튜디오만큼은 용역을 제공받았죠. 그럼 우리 부부는 사진을 찍는 순간 차변 대변에서 선급 비용을 150만 원만큼 딸 거라고요. 내가 스튜디오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거에 150만 원에 해당했대. 그럼 그거 없어지면서 여기 뭐 잡아주면 돼? 결혼 비용으로 150만 원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선급 비용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이 웨딩 플래너도 어떻게 하겠어? 제가 전화할 거라고요. 저희 사진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코스로 가시죠. 이럴 거라고요. 그럼 웨딩 플래너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중에서 스튜디오는 내가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스튜디오 해결해 주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웨딩 플래너도 이제 아우 내가 할 거 다 해줬네. 수익 인식해야겠다면서 차변 대변에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중에서 150만 원 없어지면서 요것만큼 수익 150만 원 잡아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선수 수익은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그럼 제가 저번에 회계원리 우리 오픈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고요. 삼성중공업이 자기들의 부실을 삼성중공업의 해외 관계사들한테 떠넘기는 것 같다. 지금 삼성중공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의 부채를 해외 관계회사들한테 떠넘긴 것 같다. 이렇게 기사를 썼다고요. 그때 제가 얘기했었죠. 삼성중공업이 반박 기사 냈어요. 뭐라고 냈는지 알아? 이 새끼 회계도 모르는 게 어디서 감히 막 이랬다고요. 왜? 삼성중공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의 부채의 대부분이 얘였다고요. 그럼 이 부채는 어때요? 돈 갚아야 될 부채가 아니라 내가 이제 돈을 미리 받아놨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주면 수익으로 바뀔 부채들이라고요. 그럼 선수 수익은 이런 말 그렇지만 선수 수익, 선수금은 좋은 부채, 나쁜 부채야. 굳이 따지자면 좋은 부채예요. 돈도 미리 들어와 있고 이거 없어지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때 삼성중공업이 니네 바보 아니니? 기자야 너 바보 아니니? 이거 선수금이야. 선수 수익이야. 이거 다 배 만들면서 이제 수익으로 바뀔 애들이거든. 뭔 부실 이랬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정의 발생 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정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정을 그냥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기운을 좀 내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 봉 스튜디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저희 부부 사진 찍어주면 웨딩 플래너가 바로 돈 보내줄까? 그렇진 않아요. 좀 이따 보내준다고. 하지만 봉 스튜디오 입장에서 이제 윤돈이 부부 사진 찍어주면 플래너한테 전화해서 플래너님 저희 사진 찍어줬어요. 돈 보내주세요. 이럴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봉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회계 처리해야 될까? 아직 돈은 안 받았지만 뭐가 생겼어? 돈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사진 찍어줬으니까 윤돈이 사진 찍어준 것만큼 돈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 어렵지 않죠? 만약 그 돈 받을 권리가 한 100만 원이었다고 치면 나는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100만 원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미수 수익은 뭡니까? 아직 내가 한 건 다 했는데 돈만 못 받은 거야. 그럼 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요 미수 수익은 계정명이 뭐겠어요? 계정 성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이 되겠죠. 돈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모으면 돼. 나는 이제 굳이 따지면 매출이 오겠죠. 왜? 수익은 내가 해준 걸 다 해줬을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니까요. 봉 스튜디오는 윤돈이 부부 사진 찍어줬으니까 자기들 할 일 다 했어. 아 선생님 사진만 찍어준다고 끝나나요? 보정도 하고 후작업이 있을 텐데. 그러면 재능의 영역이 되는 거고 없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돈은 못 받아도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리고 돈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럼 이거는 발생과 이혼 중에서 발생에 해당하겠어요? 이혼에 해당하겠어요? 돈은 안 들어왔는데 돈 받을 권리가 생겼고 수익도 인식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발생에 해당하는 사례겠죠. 따라오시겠죠? 발생에 해당하는 사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나중에 웨딩 플래너가 100만 원 주면 미수 수익 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현금 100만 원 들어오면 아름답게 딱 끝나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무슨 소리? 나중에 플래너가 돈을 주면 돈을 안 받았어도 미리 회계 처리한다고.
이게 발생주의가 아니라 현금 기준이었으면 사진 찍어줬을 땐 아무 회계 처리 안 하고 플래너가 돈 줬을 때 현금 매출 잡았겠죠. 하지만 발생 기준이라면 현금 들어온 거랑 상관없이 돈 받을 의무가 생겼고 내가 할 걸 다 했을 때 자산 수익 잡는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좋아요. 그럼 플래너 입장은 어떻게 될까? 플래너 입장은 봉스튜디오가 윤돈이 부부 사진 찍어줬어요. 돈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보냈대. 그럼 나는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플래너 입장에선 돈은 아직 안 줬지만 봉스튜디오한테 사진값 줘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예약해주는 대가로 3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럼 실제로 이 플래너는 차변 대변에서 어떻게 줘야 돼? 아, 나 이제 돈 줘야 될 의무가 생겼네. 계정 뭐가 냐면 아직 돈을 못 줬네.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미지급 비용. 아직 돈 줘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 그럼 미지급 비용은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뭐겠어요? 부채겠죠. 부채겠죠. 그리고 여기 뭐 해주면 돼? 아, 사진 찍어줬구나. 비용 처리해야겠다. 의무가 생겼으니까 비용도 처리해야지. 여기 비용 처리하고 미지급 비용 잡아주면 된다고요. 그럼 역시나 이 미지급 비용도 무슨 계정이겠어요? 발생과 이연 중에 어떤 사례겠어요? 발생 사례겠죠. 실제로 돈이 나가진 않았지만 미리 비용 잡고 미리 그 의무에 대해서 부채 잡아놨잖아요. 현금 기준이었으면 돈 나갈 때까지 요 회계 처리 안 한다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발생 기준에 발생과 이연을 배워보면서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 미지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선급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 선수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 이 네 가지를 배울 겁니다. 네 가지. 뭐 저희는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니까 이런 걸 저희 시험에 내진 않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엔 무조건 한 두 문제씩 나와요. 여기서. 저희는 이걸 내진 않아. 왜냐면 너무 기본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요 네 가지를 본격적으로 좀 배워볼게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발생 기준이 뭔지, 발생 기준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더 성과 평가를 유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 또 뭐 두 번째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능력을 더 늘려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생 기준을 쓰고, 발생 기준 안에는 발생과 이연이 있다. 발생은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이연은 현금의 유입 유출이 없어도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 사례로 요 네 가지를 배울 건데 이 네 가지의 계정 성격이 요렇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라고요. 인트로로.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과 이연 중에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발생을 먼저 배워볼 거예요. 발생을. 기운 내시고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교재 111페이지에 있는 발생부터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 거라고요. 좋아요. 그럼 교재 보시면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회계 기준 중에서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수치나 지급이 없어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를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기중에는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니까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없었으면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했을 건데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건 없어도 돈 받을 권리나 돈 줘야 될 의무가 생겼으면 이거에 대해서 수익 비용에 잡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 발생 기준 중에 발생.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볼 겁니다.